자, 이제 관심사는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입니다. 추석 전에 주택 공급과 세제 강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분양 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론화되면서 이 대책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자, 오늘 공식 석상에서 분양 원가 공개 확대 카드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거론된 것인데요. 처음 화두는 정 대표가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분양 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말하자면 집값에다가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다가 부어봐야 결국은 강남 집값은 못 잡지. 그래서 정 안 되면 그걸 시행령으로. 저희 작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 대표가 분양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본인이 관련 법안을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했는데 법사위에 제동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라도 시행해달라고 이제 장관에게 요청한 것이고 여기에 김 장관이 화답을 한 것입니다. 공공택지 내의 분양 원가 공개 범위는 7개 분야였는데 이게 참여정부 때 61개로 확대됐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다시 12개 분야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 공개 범위를 다시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 사실 당정청이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책이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이 대책 공급 확대 대책이 나올까요? 현재까지 나온 가장 유력한 방안을 꼽자면 수도권 일대에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방안과 서울시 내에 유유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꼽힙니다. 예.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일대 총 30개 지역의 공공택지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죠. 여기에다가 14개 지역을 추가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종합대책에는 이 중에서 일부 택지 개발 지역이 선정이 돼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도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난색을 표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갈래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서울시 안에 10,000평 이상의 유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과 인접한 과천의 미니 신도시급인 7,000호 정도를 공급하고 이 과천을 포함한 8곳에 추가로 4만 호에 육박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런 방안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정청이 공급 확대 카드도 내놨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카드도 이제 내놓았지 않습니까? 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지난달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한층 강화를 했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그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데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예를 들어서 청약 조정 지역 내에 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반대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죠. 당장 추석이 지난 뒤에 10월부터는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모든 시중은행에 도입이 되면서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